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되게 늦었죠. 원래 월요일 방송인데 오늘 현재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일단 제목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vs 바이든 수혜주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 이상 이제 나왔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승부가 난 수준이고요. 뭐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지만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미대선 지금까지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모든 상황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송을 안 하고 많이들 이제 포기를 하죠. 네, 포기란 케이스가 많았고 이제 이번에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어지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번 방송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준비하면서 밖에 얘기할 때는 트럼프와 대해야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긴 있지만 제일 제가 트럼프와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사실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돌아보면은 진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공매도고죠. 공매도 관련 3월 달에 이제 중지를 시키고 재개되는 타이밍을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방송 나와서 그때도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공매도 안 된다. 한번 연장해야 된다. 지금 큰일 난다. 이제 시장이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공매도도 이제 연장이 되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일단은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아마 오늘 내일 나오겠죠? 대선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큼직큼직한 불확실성이 많았고 물론 제가 이제 주식을 90년도 후반부터 98년부터 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년 불확실성과 싸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바닥에서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최대한 그 상대적으로 적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한테 되든 우리나라한테 딱히 좋은 건 없어요. 둘 다 이제 다른 느낌으로 우리나라한테 되게 많이 괴롭힐 거다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딱히 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어떤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은 대통령은 없거든요, 둘 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우리나라는 별 좋을 건 없어요. 근데 그나마 트럼프가 한 번 더 이어가주면은 이미 트럼프는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이제 적응을 했잖아요. 트럼프란 대통령한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적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란 부분이 이제 크진 않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항상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인지 알아서 대략적인 어떤 분석은 좀 가능할 거다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으로 바뀌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랑 똑같죠, 거의.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했었던 그런 모든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유리했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만 뭐 놓고 보면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러스티벨트 지역 사실 제가 처음에 어제까지 봤을 때는 러스티벨트 지역을 트럼프가 다 장악을 하면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이기겠다 뭐 스윙 스테이트 러스티벨트 잡으면서 트럼프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제 달라졌죠. 예, 달라지면서 좀 분위기가 바이든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미국의 우편 투표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딱 12시 언제까지 딱 도착한 거 그거 말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오늘 도착한 거, 내일 도착한 거까지 뭐 펜실베니아 주는 다 한다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우체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미국에도 USPS가 있어요. 우체국. 하여튼 미국에도 우체국 있어요. 근데 미국의 우체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체국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진짜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빨라요. 미국 우체국은 정말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페덱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우체국 거의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하고 뭐 타 지역 가는 사람들도 늦게 도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좀 그래요. 우편 투표가 우리나라처럼 딱 앞에서 이제 누가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기 딱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에다 투표할 수 있는 그 공간 옆에 있는 데다 그냥 툭툭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미국은.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알 바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돌아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팩트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 계좌만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계좌를 늘어날 수 있게 뭐 제가 시황이든지 종목이든지 잘 준비해가지고 예, 계속 좀 리딩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그건 그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 장기 포트들 빠르게 한번 리뷰해보면서 좀 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실적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보고 차트를 그 이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CD입니다. ICD의 이제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인데요. 뭐 ICD는 실적 잘 나올 거예요. YOY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265.3%, 영업이익 164%, 지배주순이익 131%. 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뭐 이제 실제 주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주담이 굉장히 좀 잘못한 그런 부분 좀 있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기업의 실적은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예상 실적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익스펙테이션 매출액 181%, 영업이익 352%, 그리고 지배주순이익 333.9%.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액 YOY 67.7%, 영업이익 304.1%, 그리고 지배주순이익 646.4%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익스펙테이션 매출액 62%, 영업이익 319.3%, 지배주순이익 332.3% 정도 나온 기업이다. 일단 지난번 합병 이슈 이후에 주가가 좀 되게 애매한 흐름을 보였는데 3분기 실적 보고 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 올해까지만이고 내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크게 매출액 부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출액이 2258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SK바이오팜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일전자 뭐 매출액 68.5%, 영업이익 1493.8%, 지배주순이익 462.8%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 뭐 일단 다 나왔죠? 3분기 실적 나왔고 올해 이제 익스펙테이션 매출액 14.8%, 영업이익 78.9%, 그리고 지배주순이익 75.4% 증가 예상. 일단 실적이 지난 2019년도 좀 줄었다가 2017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내년 내후년에서 2020년도에는 2018년도의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는 것 같죠. 이제 10억을 유지하고 대신에 이제 가족 합산 10억 정도로 나왔고요. 사실 가족 합산도 없애자라는 말을 하는데 가족 합산을 없애는 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이 주식을 1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중산층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3억으로 줄인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가족합산 3억은 쓰지, 가족합산 이건 최악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10억 정도 가족합산 정도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직접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사퇴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잘 해결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내일 정신하인 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진짜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대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은데, 왜냐면 좀 다양한 어떤 의견들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의 대변을 처음 한 게 뭐였냐면은 공매도죠. 공매도를 중지하겠다. 3월 달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공매도를 중지를 시켰는데, 공매도 기간을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연장해서 이제 중지를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이제 무조건 연장해야 된다, 한 번 정도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했죠. 근데 공매도를 연장하면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장단점을 떠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주 나와가지고 얘기했죠. 매주 제가 방송에 2번 나오는데 월요일 금요일 나와가지고 매주 2번씩 계속 공매도 연장해야 된다 이 얘기도 계속 하면서 막 이렇게 했고, 결국은 이제 공매도 6개월 연장됐고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중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 제 타겟팅으로 들어간 게 대주주 양도세였어요.
있었어요. 물론 대주주 양도세는 몇 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조금씩 줄여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폭이 너무 컸어요.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70%를 줄이겠다는 게. 50%씩 줄였을 때도 시장이 사실은 휘청휘청 했었는데, 물론 그때 휘청할 때는 그 물량을 기관이랑 외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 기관들이 최근 며칠 동안 샀지, 몇 주 전까지 외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기관 계속 매도하고 외인들 계속 매도하고, 도대체 언제 매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는 뭐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 그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몰캡은 하락이 나왔어요. 12월 달에는. 근데 올해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거의 매주 떠들었죠. 매주 떠들면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권 더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당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는 게 제 유일한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다라고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도 했죠. 왜냐면 이제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없어지고 나면 시장이 딱 반등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이제 알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또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확해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없어지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 개인들 매수가 쫙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개인 차익 실현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도 뭐 채팅창에 막 많이 올라오고 한 거 알아요. 하는데 사실 뭐 저야 뭐 여러분들 다 듣기 좋은 얘기 하면은 뭐 인기도 올라가고 더 좋죠. 근데 과연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거의 매주 얘기를 했고, 매주 얘기하면서 이제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좀 이제 너무 지겨운 내용 이제 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신 분 없었긴 했는데 저 자신도 좀 지루했어요. 오히려 또 제가 이쪽에다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시간도 많이 좀 소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뭐 마지막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내일 발표가 나와서 내일 금요일 증시라인 가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확정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뭔가 불공정하고 외인 기관에 비해서 불공정한 이런 게 있으면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항상 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이제 금융소득 관련 종합과세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제가 주장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금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래서 2023년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2021년은 제가 봤을 때 내년 2021년은 시장이 엄청 좋을 겁니다. 올해보다 훨씬 좋을 거고, 중간에 뭐 다른 이슈가 없으면 3,000포인트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3,000포인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주장을 또 펼칠 거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또 펼치는 주장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뭔가 사명감이나 꿈 같은 게 생긴 게 좀 미국에 있을 때 좀 많이 생겼어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가면 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부터 좀 불공정한 어떤 그런 개인들의 상황이 좀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불공정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개인 투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활동을 할 겁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누가 돼도 우리나라한테 좋을 케이스는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 계좌만 늘어나면 됩니다. 맞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종목 좋은 거 골라가지고 또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많이 올라가죠. 어쨌든 뭐 수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 같고요. 내일 금요일 증시 라인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리플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 경작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자, 항상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